예, 시크릿 주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제 영업팀 염승원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부장님 파마하셨어요? 네. 아, 역시 이제 외모도 점점 계속 발전하고 있는 염승원 부장님과 함께 오늘의 시크릿 종목들 살펴보기 전에 개인들은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샀을까 이번 한 주 동안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하고 AS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들이 어떤 종목 많이 샀나 봤더니 삼성전자는 이제 너무나도 잘 아실 테고 자연스러운데 좀 이제 새로 오시는 게 페노션이 있고요. 코덱스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도 좀 들어와 있고 AB프로바이오도 있고 자 이거를 수급에 어떤 변화로 의미를 둘 수 있을지 여기 중에서 특히 좀 눈에 띄고 의미 부여할 만한 종목들이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투자자분들이 이게 바뀌었던 게 네. 정말 거의 삼성전자부터요. 네. 현대차 막 이렇게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게 많았어요. 맞아요. 예. 근데 보니까 물론 삼성전자는 들어가 있는데 뭐 페노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그 원유 선물 ETF도 사시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좀 들어가 있고 왜냐면 요새 유가가 좀 좋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약간 이제 뭔가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투자하시는 맞아요. 그 영역이 되게 대형주 위주에서 좀 넓혀가시는 좀 모습들이 좀 나온 것 같고 이 중에 제가 이제 세 개만 좀 뽑아봤는데 먼저 첫 번째로 한국전력. 한국전력이 좀 아마 기대감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연료비 연동제 때문에 맞아요. 전기요금 올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그 한국전력의 리스크는 가격 결정권이 전혀 없어요. 맞아요. 네. 정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칙대로는 올려야 됩니다. 이 1분기 1월 달에 LNG 가격이 한파 때문에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럼 그걸 감안하면 이 천연가스를 수입에다가 발전을 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연료비 연동제로 따르면 올려야 됩니다. 근데 못 올리는 거죠. 왜냐? 코로나19 때문에 서민 물가에 영향을 그렇죠. 줄까 봐. 네. 그래서 이 지연을 시켜버렸고 6월 21일 날 한 번 더 3분기 결정을 한대요. 그때 또. 그럼 그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원래 그때도 원칙적으로는 해야 됩니다. 연료비 연동제면 올려야 되는데 그때도 만약에 안 올린다라면은 연료비 연동제가 사실상 그냥 무늬만 연료비 연동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지만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어쨌든 연료비 연동제를 통해서 뭔가 수익도 보전을 하고 회사라는 게 이익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한전 투자하신 분들은 꼭 그건 염두에 두세요. 공기업이다 보니까 정부의 입김에 따라서 수익을 못 내는 적자가 장기화될 수 있는 구간도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한전이라는 이 비즈니스 자체가 돈 벌려고 만든 사업은 아니거든요. 네. 사실 뭐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국가 기관 산업이잖아요. 그런 좀 한계가 분명히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한 종목. 두 번째가 이제 저는 그 페노션 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철강석 가격이 지금 최근에 좀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많은 분들이 요새 뭐 운임지수 올라간다고 하니까 많이들 좀 사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철강석 가격이 뭐 최근에 좀 급락을 하고 있는 이유가 중국에서 환경 규제 때문에 철강 생산량을 줄이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쓰이는 철광석을 당연히 줄이겠죠. 그럼 철광석 수요가 줄어드니까 가격이 이제 급락을 했는데 문제는 BDI 지수가 철광석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철광석을 이제 그 뭐 이 호주라든가 이런 광산에서 이게 이제 배로 실어 나르잖아요. 중국 쪽에 당연히 이게 수요가 주니까 운임 지수에 영향을 좀 일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페노션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주가가 좀 약간 막혀 있는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뭐 뉴스가 나왔지만 인텔 파운드리 사업 네. 진출 때문에 좀 상당히 많이 또 빠지지 않을까 우려들을 했는데 TSMC는 좀 급락을 했었는데 삼성전자는 거의 안 빠지고 있어요. 주가가 큰 영향을 좀 안 받고 있는데 인텔이 파운드리 하려는 사업 뭐 목적이야 되게 다양하겠지만 문제는 삼성전자는 지금 이미 5나노까지 공정이 진입해 있고 인텔은 지금 14나노밖에 지금 못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7나노까지 가는 것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7나노를 목표로 파운드리 이제 증설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건 진짜 2022년 말에 가야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인텔 파운드리 사업 영향 자체는 뭐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만한 뉴스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근데 되게 뭐 삼성전자 본주보다 우선주를 사셨다는 건 일단 계속 좀 배당 네. 기대감을 좀 노리시면서 네. 가격도 좀 더 저렴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선주를 좀 선택한 게
약간 좀 특이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참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진짜 장기로 갖고 가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게 삼성전자 우선주가 상위에 랭크됐다는 것도 참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앞에 두 종목들도 진짜 개인 투자자들이 이슈들과 어떤 산업의 시류들을 계속 따라가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아서 참 많이 공부하시고 또 많이 포트폴리오도 다변화되고 있구나를 느낍니다. 개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 이렇게 멘트까지 들어봤고요. 염승환 부장의 시크릿 노트 하나하나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예, 첫 번째 시크릿 노트는 기업들 눈덩이 탄소 부채 초비상입니다. 그러니까 배출권 수요가 당연히 급증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데 뭐 수요가 늘어나니 가격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부담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이걸 가지고 이제 투자 아이디어로 어떻게 녹여내실 계획이세요? 네, 일단 이제 탄소 부채가 뭐냐면 탄소 배출권, 이제 탄소를 배출하잖아요. 공장 네. 같은 데서 그런 것들을 배출할 때 의무적으로 그 사실 그 감축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권을 사야 됩니다. 사야 되는데 이걸 사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무조건 어쨌든 빚을 지고 있다는 의미로 탄소 부채라고 네. 이렇게 좀 불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이슈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탄소 부채가 생김으로 인해서 무조건 매년 어느 정도의 탄소 배출권을 사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뭐 철강, 자동차, 정유 같은 데서는 굉장히 탄소 배출권 이 부분이 좀 강화되다 보니까 비용 부담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30개 기업이 지난해 4,353억 정도의 온실가스 그 배출 부채를 재무제표에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큰 규모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일단 우리 한국 정부에서도 이 배출과 관련해 가지고 이거를 의무 구매해야 되는 그 유상 할당 비중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야 되는 비중을 3%에서 10%로 3배 이상 늘려버렸어요.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많은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부담이고 또 탄소 배출권 가격이 떨어지면 그럼 좋잖아요. 사실은 기업 네. 입장에서. 근데 배출권 수요가 좀 급증하면서 현재 톤당 18,000원대 정도 하고 있는데 올해 3만 원대까지 갈 거란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가에 그러니까 어떤 기업들의 이익을 좀 약간 훼손시키는 우려감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거스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미 파리 기후 협약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그 규정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지켜내야 되고 기업들도 이걸 알고 어쩔 수 없이 탄소를 줄이는 방향 아니면은 탄소 배출권을 사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그 국면에 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투자 아이디어를 삼아야 될 거는 탄소 배출권을 또 판매하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지금의 이런 이벤트가 나쁜 게 전혀 아니거든요. 테슬라가 그걸로 흑자 내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테슬라도 그런 게 있고 우리 한국에도 몇몇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기업들한테는 물론 엄청나게 큰 기업들이야 뭐 얼마 비용은 안 합니다, 사실. 근데 좀 작은 기업이나 이렇게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배출권이 이렇게 늘어나면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안 좋지만 배출권 자체를 이렇게 판매하는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이벤트가 계속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내 기업 상장사는 어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휴캠스입니다.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사실 이 회사 본업은 그 질산이라든가 뭐 DNT, MNB라고 하는데 이게 DNT하고 MNB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도 굉장히 좀 수요가 많은데 이게 TDI의 원재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TDI 원재료가 뭐 원재료인데 그럼 TDI는 뭐냐? 폴리우레탄이라고 혹시 아세요? 뭐 우리 인조 가죽 같은 거, 네네네. 슈퍼에 있는 인조 가죽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자동차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가죽 시트, 아니면 뭐 가전 제품에도 들어가고 페인트 원료로도 쓰이고 되게 많아요. 이 폴리우레탄의 원료가 TDI고 그 또 원료가 그 MNB라고 합니다. DNT MNB. 좀 용어가 어렵지만 그거를 만드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원래 예전에 남해와 그 비료 회사에서 물적 분할하는 회사예요. 네. 그래서 상장을 한 건데 그리고 질산도 많이 만듭니다. 질산 같은 경우 133만 톤 정도 지금 아시아에서 최대 규모로 일단 만들고 있는데 화학 쪽으로도 지금 모멘텀이 되게 좋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 말씀드린 포인트는 그거 외에도 지금 그 탄소 배출권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의무 구매 비율이 좀 확대될수록 당연히 판매가 늘어나니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리스크는 탄소 배출권 가격이 떨어지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 리스크는 있지만 이게 의무적으로 좀 시행을 한다는 걸 봤을 땐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캠스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탄소 배출권과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휴캠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떨어지면 이게 또 리스크가 될 수는 있겠지만 또 화학 업종, 그러니까 본래 사업에서도 어느 정도 실적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전망들이 좋은 만큼 앞으로의 휴캠스에 대한 흐름들, 실적 추이들도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크릿 노트의 종목 살펴봤고요. 두 번째 시크릿 노트는 어떤 내용일지 역시 화면 통해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기차 배터리 대전환 시대 K배터리의 운명은인데요.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이제 시장에서 뭐 내재화나 자체 생산이라는 좀 불안감이 첨가가 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좀 고점으로 부담스러웠던 종목들이 좀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네네. 2차 전지주들. 가장 궁금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란 건 아는데 선뜻 손이 가긴 쉽지 않은데 좀 어떤 투자 의견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일단 분명한 거는 내재화를 하게 됐을 때는 당연히 안 좋죠. 이 네. 배터리 업체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그게 이미 충분히 반영은 되고 있거든요. 주가가 지금 일주일 내내 흘러내렸기 때문에 오늘은 좀 회복하지만 그래서 배터리 K배터리 업체들한테는 좀 하나의 위기가 온 건 사실입니다. 네. 사실이지만 지금 요새 언론 기사들 보면 그냥 망하는 분위기예요, 진짜. 그래서 너무 좀 소음이 좀 또 심해졌어요. 사실은 잘 걸러내셔야 되는데 그리고 배터리가 그렇게 만만하진 않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특히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네. 굉장히 양산도 잘해야 되고 품질이 좋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뭐 스웨덴의 노스볼트가 당장 뭐 내일이라도 만들 것처럼 기사들이 나오지만 그런 건 쉽진 않거든요. 이미 우리나라는 20년 전부터 했고 노스볼트는 이제 5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한 번도 지금 제대로 양산은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경험이 쌓이면 2026년부터는 많이 생산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건 또 그때 가봐야 되고 그 과정에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삼성 SDI는 놀고 먹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네. 예, 어쨌든 기술 개발할 거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장기적으로 걱정할 필요 없다. 그리고 여전히 엄청난 수요가 있습니다. 이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폭스바겐 물량이 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전 충분히 다른 데서 특히 미국 시장이 지금 열리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고 다만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배터리 셀, 그러니까 배터리를 직접 제조하는 업체들이 주가 오르기는 당분간 쉽지 않아요. 일단 왜냐하면 경쟁에 노출돼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결국에서 대안은 뭐냐? 이 장비나 부품이나 소재 만드는 기업들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국내 기업들한테도 납품을 하지만 해외 기업들한테도 당연히 납품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 메이커들이 많을 때 이 소재나 장비, 부품 회사들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라면 더 각광을 받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배터리 셀보다는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오히려 약간 배터리 소부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쪽 섹터를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바로 탑픽 종목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그 신흥 SEC라는 종목인데 이 네. 기업이 그 삼성 SDI에 주로 납품하는 부품사고요. 그 배터리 캡 어셈블리라고 각형 배터리 있잖아요. 네. 이번에 사실 폭스바겐이 각형한다 그랬는데 그 각형 배터리 특징이 위에 뚜껑이 있어요. 이 뚜껑이 바로 캡 어셈블리인데 저거를 바로 신흥 SEC가 만들어서 삼성 SDI에 납품하고 있고 그래서 폭스바겐에도 납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삼성 SDI가 정말 증설 안 했거든요. 드디어 근데 증설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본다라면은 신흥 SEC의 모멘텀이 앞으로 또 증가할 수 있으니까 한번 배터리 쪽에서 지금 가격 매력이 있잖아요. 많이 빠져서 네. 그쪽에서 한번 이 기업 눈여겨보시면 일단 좀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와 관련해서 불안감이 많이 있었는데 또 그런 불안감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는 투자 의견들과 그 핵심 내용들을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탑픽으로는 신흥 SEC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역시 이 종목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가 관심 있게 그 흐름들 계속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현명한 투자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전략과 종목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